추 장관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요.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본인이 추진했던 징계에 대해서 법원이 무리한 징계 절차였기 때문에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는 판단이 나왔는데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간 묵묵부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꼭 탄핵돼야 한다라는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함께 보시죠. 윤 탄핵 꼭 필요 글 공유한 추미애 장관.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탄핵해도 된다는 거죠. 탄핵은 자연인 윤 총장에 대한 단죄가 아니다. 수구 카르텔의 중심. 검찰의 예봉을 꺾어야 나머지 과제들의 합리적, 효율적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이 꼭 필요하다라는 민영배 의원의 글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인용을 했다. 전체를 인용한 게 아니라 발췌 인용이다. 이에 대한 반응 A검사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도 사과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외려 윤 탄핵론을 꺼내들고 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다. B검찰 간부 사과는커녕 사퇴 의사조차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자, 추 장관의 답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징계를 추진했었고 이건 총장이 당장 직무에서 배제되고 징계될 사안이다라고 그간 국민들 앞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고 명확한 근거도 있다고 주장을 해왔던 추 장관이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부당한 절차로 윤 총장을 무도하게 징계했기 때문에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입장이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총장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이 글을 인용한 것이 그에 대한 답입니까? 저도 사실 보면서 굉장히 약간 당혹스러웠다. 그래서 솔직히적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대통령의 사과를 하게 만든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기피 신청할 때 의결 종족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해서 무효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죠. 그리고 징계 사유를 두고도 사실상 굉장히 법원에서도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론 본인이 직접 쓴 글은 아니죠. 민영배 의원의 글인데 민영배 의원이 이제 언론에 기고한 글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거기에 글을 보면 윤 총장 탄핵에 필요한 4가지 이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부제가 달려 있고 윤 총장 탄핵의 역풍을 우려하는 모습은 치열하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다. 이제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인용한 것처럼 수구 카르텔의 중심 역할하는 검찰의 예봉을 꺾기 위해서라도 탄핵을 추진해야 되고 그래야만 검찰 개혁도 제대로 굴러간다. 이제 이런 것이 그 글의 요지인데 그 글을 링크를 걸고 이제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서 지금 추 장관이 올린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도 이제 거기에 동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정말 의문인 건 뭐냐면 탄핵은 징계와 또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 질적으로 완전 다른 거죠. 징계는 사실 법률적으로 꼭 위반하지 않더라도 품위 손상 같은 걸로도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은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만 탄핵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법원에서는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이 4가지 사유로 징계 청구를 했죠.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그 4가지 사유로 징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을 이제 기억하면서 특정 또 이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 부분을 굉장히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탄핵론을 처음 꺼낸 김두관 의원은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면서 윤석열 총장이 여러 차례 정치적 중립을 의무를 위반했다. 이것만은 탄핵사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도 전혀 부인하는 것, 법원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의원들은 어떻게 그것을 탄핵사이다, 법률 위반으로 보는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까지 저기에 동조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대통령 사과와는 결이 멀어져 버린 거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이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거와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기자 개인 견해인데 김병인 비대위원님, 예. 야당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정작 징계를 추진했던 법무부 장관은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윤 총장 탄핵을 인용했다. 그럼 앞에 대통령이 사과한 거는 과연 뭐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재명 기자도 방금 지적했잖아요. 예. 자, 야당은 어떻게 봅니까? 추미애 장관에게 필요한 건 지금쯤 삼보일배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시 탄핵이 언급된 글을 공유했습니다. 묘하게 과거의 추미애 장관의 모습이 좀 떠오르기도 하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가 결국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되고 훗날 시간이 지나서 삼보일배를 통해 정치적으로 재기했던 추미애 정치인의 모습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지금 현재 그 대통령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추미애 장관 이름이 저 아래쪽 하단에 들어가 있는 여론조사들이 덜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을 보게 된다면 추미애 장관은 왜 윤 총장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권 여론조사에서 내 이름 빼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똑같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추 장관께서 직접 나서서 대권 여론조사에 내 이름 빼주세요라고 했던 그런 언론 보도나 기억을 본 기억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직접 구두로 국민들 앞에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무튼 이번 일에 대해서 깊은 유감에 대한 사과 표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사과일지라도 추미애 장관이 하게 되는 저 같은 행보를 보게 되면 이거 대통령 발언의 진정성이 있긴 한 것인가. 그리고 추미애 장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집권 여당이 의미 있는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윤 총장 탄핵 운운하고 결국 국민과 그리고 사법부와도 맞서 싸우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뭐 선택은 추미애 장관의 몫이고 또 선택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노 전 대통령 탄핵에 관련된 결과가 어땠는지는 추미애 장관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많은 지지가 쏠리게 되는 모습들은 이건 단순하게 정치인 윤석열을 막 띄워주려고 하는 국민의 의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한번 수사할 수 있는 모습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엄중한 국민의 경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왜 추미애 장관은 한 번도 해보지 않는지 굉장히 깊은 유감이 듭니다. 추 장관의 언행을 보면 대통령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은 야당의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과연 추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장관님, 긴 시간 끝에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 선출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늦었지만 늦게나마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표 수리될 거란 말도 있던데 혹시 언급 받으신 거 있나요? 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총장 법원 결정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죠. 법원 결정에 상고 안 하세요? 기자들의 저 질문은 얄궂은 질문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궁금한 것을 대신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은 이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할 의무가 있다라고 적어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째서 법원에 의하면 무리한 징계를 추진할 때는 국민들 앞에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더니 법원에 의해서 본인의 징계 추진이 무리하다라는 판단이 나왔는데도 추 장관은 이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고 오히려 탄핵 얘기를 꺼낸 겁니까? 글쎄, 어제는 추미애 장관에게 좀 각별한 날이었을 겁니다. 우선 그 검찰개혁의 한 절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공수처와 관련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추천이 마무리된 그런 날이고, 그 굉장한 그 갈등의 시간, 질곡의 시간을 거쳐온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성과를 거둔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아직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먼데 라고 하는 그런 미완의 검찰개혁에 대한 아주 각별한 그런 아쉬움, 그러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수처만큼은 이렇게 출범이 됐다라고 하는 검찰개혁의 또 하나의 성과의 강조, 이런 것들이 교차한 그런 특별한 날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전날 추미애 장관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 그날이 쉽게 오지 않았음을 알았어도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로 사실은 검찰개혁이 끝까지 완수돼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해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병민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야당으로부터 그런 공격의 빌미를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한다는 말씀, 그리고 국민께 사과를 하셨는데, 그럼 대통령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그런 야당의 공격이 되는 그런 빌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에 대한 그 열정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공감하고 비분 관계함을 공유합니다만,
그러나 대통령의 사과가 나온 시점이고 꼭 어떤 공성전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정문을 돌파하는 것만이 그 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100%의 정답은 아니다. 공성을 하는 방법에는 정문을 공격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아까 우리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동부구치소에 수백 명의 확진자가 지금 나오는 과정이고 법무부 장관은 그런 교정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느껴야 하는 시점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런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대통령의 사과의 진정성이 야당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되는 이런 발언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의 정말 엄중한 돌직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